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도 모니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오늘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근데 오늘의 이러한 상승은 좀 매크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여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에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우선은 오늘 장에서 이 시장 자체의 흐름만 좀 놓고 봤을 때 거의 뭐 상승한 종목 반, 하락한 종목 반, 그러니까 거의 완전 보합장이었습니다. 자, 근데 이 상승한 종목 중에서도 이 굉장히 모니터랩 같이 이 정보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좀 많았었거든요. 이 상승폭이 물론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뭐 어떤 종목은 0.2%, 0.5%, 뭐 1%, 2%, 요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한 종목이 많았는데, 그러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국정원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죠. 나토와 같이 협력을 해서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방어 훈련이 열렸고, 여기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떠한 뭐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뭐 모니터랩과 관련된, 모니터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에 어느 정도 좀 매크로적인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모니터랩 그럼 좀 개별적인 이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눠볼게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 채널 이제 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? 우리 여러분께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문자 요구하지 않아요. 주식 리딩반 가입 권유하지 않습니다. 정말 100%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. 그 많은 응원과 성원은 돈 하나 들지 않는 여러분 무료죠. 영상의 좋아요 버튼,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,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말미에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우리나라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국정원이 나토와 같이 사이버 방위센터 주관 락즈실드 2024라는 곳에 참가를 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보시면요, 이 락즈실드라는 곳이 뭐냐면요,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사이버 방위센터 회원국 39개국이 참가를 합니다. 요 회원국 간의 사이버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 이번 훈련에 아일랜드와 같이 국가 연합팀을 구성을 했고요. 주최 측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능력을 공동으로 우리 같이 강화한다라는 훈련 방침에 따른 것이랍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팀은 일단 군대죠. 군대, 통일부, 국가보안기술연구소, 금융보안원, 국가안보전략연구원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 뭐 등등등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국제법상 전쟁 국가죠. 자, 그래서 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 시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, 여러분? 물론 우리 목숨이 일단 모스트 원 1번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.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지켜야만 생존할 수 있고 또 전쟁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뭐 군대, 통일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, 또 한국전력공사, 한국남동발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산업군 전반적으로 중심에 있는 이 에너지 관련된 이런 국가기관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서 올라왔던 요 이슈로 또 한번 같이 볼게요.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부연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. 일단 이 락드실즈라는 거, 여기가 뭐냐면 세계 최대의 실시간 사이버 방어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훈련은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토 공격팀, 그러니까 이 나토에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실시간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 훈련과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법률 대응, 또 위협 정보 공유 등 정책적 요소를 평가하는 전략 훈련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 훈련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전방위적인 정보보안 관련 테마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매크로적인 수급이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 2027년도까지 정보보호 산업 세계 5위권 진입을 하는 게
일단 목표예요. 그리고 27년도까지 정보보호산업 이 시장 규모를 30조 원까지 달성한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. 글로벌 시장의 추이를 좀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런 세세한 이런 수치 같은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.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. 이게 뭐냐면 CAGR이라서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입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이죠. 이게 매년 10.6%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시한성 좋게 막대 그래프로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요. 2022년도와 2029년도에서 거의 이 캐파로 보면 한 4배 정도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약 7년이란 시간 동안 이 시장적 캐파가 4배가 증가를 할 것이다.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군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이 모니터의 주가 상승 자체가 어떤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일어난 상승은 아니지만,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장 1.42%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우선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, 제가 4월 16일자 요날 제가 영상을 촬영했거든요. 이때 지수가 한참 무너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는데도 5거래일 연속 동안 보합으로 좀 잘 버텨줬다. 오히려 보합이라기보다는 좀 약한 상승을 그래도 5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잘 버텨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그 이후에 4월 19일이었죠. 이때였습니다. 이때 여러분,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, 이때 지금 현재 우리 이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동 리스크잖아요.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져가고 있다. 요게 리스크고, 두 번째 리스크가 이 중동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데, 이게 이쪽에서 더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속보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장 시작부터 이때 당시 지수 차트로 놓고 한번 좀 보실게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월 19일자입니다. 이때 장 시작과 동시부터 지수가 그냥 무너져 쏟아져 내렸어요. 이렇게. 근데 요때를 기점으로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모멘텀 보여줬거든요. 이때 여러분, 이 오전에 나왔던 속보들이 다 오보이고, 이란이 오후 12시쯤, 즉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이쪽에서 추가적인 확전 양상은 없을 것이다. 이런 내용이 다시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지수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렸는데, 이때 당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탈했었거든요. 근데 그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결국엔 그냥 주가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이 4월 19일만 보면 저도 너무나 좀 아쉬운 날인데, 자, 그래도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요, 이 초록색깔 선, 요 60일선을 이탈을 했었는데 요 근처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일단은 확인이 되었고요. 두 번째가 이 시장 전반적으로, 오늘장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. 이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. 외국인 같은 경우에 505억 원가량 매도 물량 나왔고요. 기관은 약 290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던졌어요. 근데 너무나 고무적인 게, 요런 장세 속에서 우리 모니터랩 오늘 외국인 57,000주가량 들어와 줬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또 12,500주가량 들어와 주면서 이거래일 연속된 순매수 이렇게 들어와 줬다는 게 좀 고무적일 수가 있겠고, 이게 더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, 오늘 다 이제 집계가 된 게 57,000주가 들어왔는데 요 2시 15분까지 집계가 됐을 때는 외국인이 약 3만 주가량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57,000주가량 집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오후 2시 17분 이후에 27,000주가량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더 들어와 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장 끝나기 전까지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세는 계속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 부분 일단 좀 고무적일 수 있고요.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급 동향 자체가 여기 0점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매도세가 엄청 강했던 날이었습니다. 매도가 엄청 강했던 날이었어요. 근데 이렇게 우리 모니터랩 보시면요, 외국인과 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8,000주가량 순매수세가 이렇게 좀 붙어주면서 장 마무리를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이 모니터랩 관련된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
우리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힘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의 수급을 좀 이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랩은 이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유의미한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근데 오늘 또 어제에서 이거래 연속 동안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이게 가장 크게 좀 고무적인 사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일 장에서도 우리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냐, 프로그램 수급도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 유지를 해주냐, 아니면 이 스탠스를 바꿔서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느냐, 요게 주가에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해 보이니까 이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마음에 드셨다면,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